그게 가장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인데,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돈 거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,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세무조사야. 가족 간 계좌이체 이렇게 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아니다 사람들 의견이 막 갈리는데 그런 계좌이체 관련해서 유튜브 같은데 영상도 많고 조회수도 많고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, 오히려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다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게.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거나 부부간의 생활비 이체 등 수시로 하는 게 가족 간 계좌이체인데 이게 잘못하면 세금 폭탄에 맞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과연 어디까지가 맞고 뭘 조심해야 하는지. 계좌이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돈이 움직이는 거잖아. 근데 증여세를 부과할 때는 돈이 일단 움직였으면은 증여로 봐가지고 과세를 할 수가 있거든. 그게 증여가 아니라면은 납세자 본인이 증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지 증여세를 피할 수 있어가지고, 그런 점에서 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, 거래하는 당사자 간에 좀 다를 수 있는데, 부부 같은 경우는 그 경제 공동체라고 해서 그 돈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야. 부부끼리는 좀 계좌이체 자체만으로는 그 증여세가 부과하기 어렵고, 그 증여라고 과세하려면은 국세청에서 직접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차이는 있어.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돈 거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, 이 거래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나 상속세 조사 같은 세무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금융거래를 보면서 이때 했던 계좌이체가 문제가 돼서 과세가 될 수 있어서 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. 그럼 자금 출처 조사 할 때는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야? 우선 자금출처 조사라는 거는 그 소득이 별로 없는데 고가의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 그 부동산 취득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를 추적하는 그런 조사라고 보면 돼. 그러면은 그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. 그러면서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, 그 금융거래 내역을 보다 보니까 부모님이나 뭐 그런 가족 간에 돈 거래가 있다면은 거기서 문제가 돼서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.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상속세 세무조사야. 상속세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치를 보거든. 그래서 10년치 이제 금융거래 내역을 보다 보면은 과거에 계좌이체했다거나 돈이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안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까지 더 더해져가지고 과세가 될 수 있어서 가족간 계좌이체가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상속세 조사는 왜 10년이나 계좌이체를 보는 거야? 일단 그거는 이제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전증여 재산이라는 게 있어. 그러니까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갖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는데, 이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10년 안에 증여했던 재산들이 있다면은 그것까지 다 합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끔 돼 있어. 그래서 상속세 조사를 하면은 10년 안에 그 증여한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하거든, 반드시.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10년치 이제 금융거래 내역을 보게 되지. 그 과정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나 가족 간에 돈 거래 내역이 있으면은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증여세에 해당된다면은 증여세가 과세되고, 다시 이제 상속 재산에 합해져서 상속세까지 좀 추가로 납부가 될 수 있는 거지. 자금 출처 조사도 기간이 있어? 자금출처 조사는 그렇게 상속세 같이 10년씩이나 보진 않고, 어떤 부동산 그 취득하는 그 기점에서 많아야 한 3년 정도 그렇게 보게 돼. 용돈이나 생활비도 모두 증여세 대상이야? 그렇진 않아. 증여세법에서는 뭐 용돈이나 생활비 같은 그런 돈은 비과세 된다고 아예 규정이 되어 있는데, 이게 누구한테 지급이 되는지 그걸 또 따져봐야 돼.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주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데, 부양 의무가 없는 사람한테 주는 돈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지. 예를 들어서 부양 의무는 부모 자식 간에 부양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고, 간혹 가다가 이제 부모가 소득이 전혀 없고 어려워서 조부가 이제 생활비를 내준다거나 자녀의 그 손자의 학비를 내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또 예외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, 우선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는지가 중요하고,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생활비로 쓰여졌는지 그런 게 중요해.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이제 고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서울에서 자취방을 얻고 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, 뭐 월세도 들 거고 학원비도 들고 뭐 식비도 들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렇게 소득이 없는 자녀를 위해서 돈을 주고 그 돈으로 이제 실제로 생활을 한다면은 당연히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데, 이 돈을 만약에 안 쓰고 좀 모아놨다가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부동산을 산다든지 뭐 적금에 넣는다든지
이런 거는 비과세가 되는 생활비라고 볼 수 없는 거지. 그런 차이점이 있어. 그래서 무조건 용돈 생활비가 증여세가 과세된다,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거고. 부모 카드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잖아. 그런 경우도 생활비 인정이 돼?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아. 부양 의무가 있냐 없냐 따졌을 때 이 자녀가 충분한 소득이 있는데도 자기 돈을 안 쓰고 부모님 카드를 이용해서 생활비를 한다 이러면은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이 한 300만 원 되는 사람이 영끌을 해가지고 뭐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샀다고 쳐. 근데 원리금 갚는 데만 매월 한 300만 원씩 들어.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번 돈을 고스란히 이제 대출금 갚는 데 쓸 거 아니야. 실제 이제 생활하는 돈은 없겠지. 그래서 이 생활비를 만약에 부모님 카드로 사용한다 하면은 이거는 비과세가 되는 생활비라고 할 수 없지. 사실 뭐 부모님 카드를 쓴다고 해서 당장 이 카드를 누가 썼는지 국세청에서 알기는 어려워. 그 국세청에 이제 PCI 시스템이라고 있잖아. 본인이 버는 소득, 그 다음에 지출, 그 다음에 뭐 부동산, 재산 그런 걸 보는데, 그런 식으로 생활한다면 이 사람은 지출이 전혀 없을 거야. 그것도 이상하잖아. 급여는 있는데 전혀 소비가 없다면은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돼가지고 그 조사 선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신용카드 사용처나 지역 어디 지역에서 썼는지 뭐 그런 것들을 봐서 적발이 될 수 있지. 그 1,000만 원 이상 계좌 이체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? 그게 가장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인데, 그 1,000만 원이라는 그 기준에서 제일 헷갈려 하시더라고. 그게 왜 1,000만 원이 나오냐면은 고액 현금 보고 제도라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그런 영상들이랑 좀 섞여가지고 헷갈리는데, 이 현금으로 같은 은행에서 1,000만 원 이상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경우에 그 FIU라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제 자동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인데,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계좌 이체도 1,000만 원이 넘으면은 이렇게 보고가 된다고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. 근데 계좌 이체는 그렇게 보고가 되는 게 아니고, 뭐 1,000만 원이든 1억이든 금액이랑 상관없이 계좌 이체는 보고가 되는 게 아니다,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. 그럼 현금 입출금 할 때만 그게 보고 대상이다 이거야? 그렇지. 실제로 종이로 돈을 찾는 그런 경우가 보고 대상인 거지. 가족간 계좌 이체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? 계좌 거래 내역을 보는 거는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이제 본다고 했잖아. 지금 당장 계좌 이체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, 어떤 부동산을 좀 취득할 예정이라면은 취득 자금이 명백한지,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확률이 있을지, 그런 경우는 특히나 그 계좌 이체 같은 거를 조심을 해야 될 거고, 또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상속세지. 보통 재산이 15억 이상 정도 된다면은 상속세 조사를 거의 받게 되거든. 상속세 조사하는 경우에는 뭐 금융 거래 내역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, 좀 재산이 그 정도 이상 있다 하면은 더 미리미리 계좌 이체 같은 거를 좀 조심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지. 그러면 가족간 계좌 이체 어떻게 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어? 우선 그 계좌이체 그 금액이 뭐 몇십만 원 진짜 그런 거 있잖아. 뭐 용돈이나 뭐 생활 축하금으로 줄 수도 있고 흔하게 일반 사람들이 하는데, 그런 금액은 뭐 현실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운데, 문제되는 건 다 고액이야. 몇 천만 원, 몇 억.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움직이는 건 다 이유가 있거든. 아예 증여를 해서 준 거라든지, 그게 아니라면은 빌린 거,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, 실제로 준 거다 하면은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게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나 뭐 그런 증여로 볼 그거를 좀 회피할 수 있어서, 좀 깔끔하게 증여세 신고를 아예 해두는 게 좋고, 그게 아니라 진짜로 빌려오고 내가 갚을 의지가 있다 하면은 사용증도 좀 써놓고 거기에 따른 이자도 지급을 해서 근거를 남겨놓는 게 좋지. 뭐 또 다른 뭐 이체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때마다 이체하는 이유를 이체 내역에다가 메모를 해놓고 증빙도 좀 갖춰 놓는 게 좋아. 왜냐면 상속세 같은 경우는 진짜 10년치를 본다고 했잖아. 한 몇 년 지난 거를 지금 본다고 해서 그게 기억이 안 나거든. 그래서 어느 돈인지 왜 움직였는지를 알 정도만이라도 최소한 그 정도 노력은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.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은, 계좌를 이렇게 이체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폭탄이 되는 게 아니고, 세무조사라는 그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계좌 이체가 문제가 된다,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. 계좌 이체했다는 그 내용 자체가 바로 국세청으로 통보가 된다든지, 국세청에서 계좌를 열어볼 수 없다는 거. 두 번째는 계좌 이체가 1,0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그게 또 금융정보분석원이나 이렇게 통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.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 거, 그 부분이고, 그리고 뭐 늘 얘기하지만 돈 거래가 있다면은 이체하거나 움직이는 이유에 따라서 증빙을 미리미리 갖춰놔야 된다, 그런 걸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또 댓글로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영상을 한번 찍어보자고.